네, 안녕하십니까. 저 유한타증권에서 자동차 업종 담당하고 있는 이현수입니다. 금일은 지난 7월 27일에 실적 발표를 하고 28일에 작성한 기아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분기 실적에 대한 리뷰와 함께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보고서 내용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3.4조 원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최대 실적이 나왔고요. 영업이익률 기준으로도 최대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13% 달성을 했습니다. 어디서 이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그림 1번 보시면은 기아의 지난 1분기와 2분기 영업이익이 YOY 어떤 요인에 의해서 증가했는지 또는 감소했는지를 나타낸 이제 그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물량적인 효과가 가장 컸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믹스 효과와 가격 효과, 인센티브 효과 전부 다 플러스 요인이었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번 2분기 같은 경우에도 환율적인 부분이 4천억 정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만은 역시나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물량적인 부분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역시 플러스 요인, 가격과 믹스 전부 다 플러스 요인으로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타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판매 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비용 측면에서는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늘어난 그런 요인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을 하거나 아니면 추정을 하는 데서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물량적인 요인, 그 다음에 가격, 믹스,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추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판매량 증감에 따른 영업이익 변동을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는 판매 대수 증가한 것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조금씩 더 영향을 더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그림 2번을 보시면 기아의 YOY 판매 대수 증감입니다. 중국 지역을 이제 제외한 판매 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 변화는 회사가 IR 자료에 실어놓은 겁니다. 판매 대수 변화에 따른 영업이익이 YOY로 이 정도 숫자가 바뀌었다라는 건데 지난 2020년 1분기부터 보면은 상당히 유사한 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상당한 동행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하반기부터도 동행성이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판매 대수가 증가한 것 대비해서는 이익이 더 크게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연구를 하고 좀 파악을 해봐야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판매 대수가 증가하면서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플러스 요인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시장이 생각하는 그런 판매 대수 증감에 따른 이익 증감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이익이 잡히고 있다. 이거는 내년에도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2분기 실적이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실적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역시도 지금 실적 추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2분기 때 약 3.4조 원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만은 3분기는 3조 원을 약간 하회하는 영업 실적을 추정을 하고 있고 4분기 역시 약 3조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이제 피크 아웃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아무래도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익이 잘 나오면 잘 나올수록 항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존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피크아웃이라고 하는 걸 바라볼 때 과연 그 실적이 정말 반토막 이상 떨어지느냐 아니면 소폭 떨어져서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를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2분기 실적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조 내의 분기 영업이익의 유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감안을 할 때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여전히 좋은 실적을 발생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PER로 놓고 봤을 때 4배에서 5배 언저리에 이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2차전지 소재주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거와 별개로 이제 성장성에 대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자동차 산업이 그런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 받지 못할지언정 현재 벌어들이고 있는 이익 대비 워낙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사실은 저희가 인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환율적인 효과가 좀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YY로. 앞서서 이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환율적인 효과가 플러스로 한 4천억 이상 이제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를 훌쩍 넘어갔습니다. 현재 이제 1,300원대 하회를 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인데요. 이게 하반기 때 어떻게 변할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현재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하반기 영업이익에 미치는 환율적인 효과는 마이너스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량은 YOY로 3, 4분기에 계속 올라오는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율적인 부정적인 부분을 물량이 커버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올해 마지막 줄에 써 있지만은 올해 DPS 주당 배당금입니다. 주당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제가 예상하고 있는 지배순이익 놓고 봤을 때 배당 성향 25%를 반영했습니다. 회사가 이제 연초에 발표한 배당 정책 이런 것들 보시면은 지배 연결 순이익 20%에서 35% 안에서 이제 배당을 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레인지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넓죠. 20%에서 35%이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재작년 이제 기아가 배당을 했던 금액, 그 다음에 배당 성향 이런 거를 이제 감안했을 때 25% 정도는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럴 경우에는 작년 대비 한 70% 정도 증가한 6천 원 정도의 올해 연말에 연간 배당을 실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이제 8만 원대 초중반에 이제 머무르고 있다라는 걸 감안하면은 6천 원이라고 하는 배당을 실시한다고 했을 때 배당 수익률도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인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그걸 피해갈 수는 없지만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하반기 실적이 2분기 대비 조금은 빠질지언정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런 바닥을 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런 우려들이 조금씩 하반기로 갈수록 좀 사라질 것 같고, 이미 지금 주가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좀 10분 반영한 그런 주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우려들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주가는 이제 우상향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